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악의 고백 월드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녀 상관없이 최대한 최악인 것을 걸러내려고 하는데,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최악의 고백 월드컵 16강입니다. 뭐 금방 끝날 것 같네요. 대리 고백과 거절당해도 계속 고백하기. 대리 고백. 여기 보면 친구가 대신해 주는 고백, 친구를 통해서 고백을 한다는 건 당당해 보이지도 못하고 진심도 안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. 이게 대리 고백이 위험한 게 자칫 잘못하면 고백을 하라고 보낸 그 친구와 잘 될 수도 있다. 배달 사고가 충분히 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짝사랑을 하고 그래서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친구를 보내는 거겠죠. 상대방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친구가 가서 한눈에 반한다든지 충분히 배달 사고가 날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친구도 잃고 연인도 잃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거절당해도 계속 고백하기. 이건 약간 좀 스토커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. 그렇죠? 한 번 아니라고 해서 싫다고 했어요. 근데도 또 얘기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고 계속 그러는 건데,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었나 봐요. 근데 요즘엔 옛날처럼 사람들이 참을성이 많지가 않습니다. 내가 나이스하게 한두 번 거절했는데 또 얘기를 한다? 거기서부터는 이제 고백을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좋지 않죠.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사람도 주변에 자칫 스토커로 소문이 날 수가 있다.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.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주변의 여자들은 이제 당신을 거들떠도 안 볼 수도 있다.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될 방법 중에 하나죠. 이 중에 좀 더 최악을 뽑는다면 저는 거절당해도 계속 고백하기를 뽑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압박형 고백, 나랑 사귈래 아니면 죽을래, 그리고 오타쿠형 고백, 두 가지가 있는데, 압박형 고백이요, 이건 아까 전에 계속 고백하는 그 스토커형 있잖아요.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상위 레벨 같아요. 거의 용급 재해 레벨 뭐 이런 건데,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만약에 얼굴이 굉장히 훈훈하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다라고 하면 약간 이게 되게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나랑 사귈래 아니면 죽을래 이러면 이런 박력, 이 재치 좀 보소 뭐 이럴 수 있는데, 평균 이하의 외모인 사람이 너 나랑 사귈래 아니면 죽을래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외모 티어에 따라 충분히 악마로 보일 수 있다. 아크마가 되는 것이다.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만약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나랑 사귈래 아니면 죽을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지옥 아닐까요? 이 사람이 굉장히 악마로 보일 것 같아요. 외모에 따라 위트가 될 수도 있지만 악마로 보일 수도 있다. 근데 고백이라고 하잖아요. 잘생긴 사람이 과연 이런 고백을 해야 할까요? 가만히 있어도 쪽지가 오지 않을까요?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벌써 썸을 타고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렇게 압박형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외모 티어가 상당히 밑에일 가능성이 높다. 지금 같이 싸우고 있는 그 오타쿠형 고백은, 자, 좀 읽어볼까요? 이 예시를 보면 애니에 나올 법한 캐릭터 사진을 보냈네요. 이렇게 생긴 애인데 내가 얘 좋아하거든. 근데 지금 얘보다 네가 더 좋은데 나 어떡하냐? 이거는 오타쿠 특유의 채팅 언어가 아닌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오타쿠인 척 하고 있는 가짜 오타쿠다.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. 오타쿠 특 캐릭터 이름을 꼭 얘기하죠. 뭐 예를 들면 미정찡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캐릭터 이름을 딱딱 집어넣죠. 그리고 보통 끝말도 좋아한다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는 좀 진정성 없는 약간 가짜. 게다가 같이 싸우는 상대가 악마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악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취중 고백 그리고 카톡 고백이 있네요. 이 취중 고백 굉장히 유명한 짤이 있지 않나요?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했더니 여자가 이렇게 갑자기 딱 생각나는데, 근데 술에 취해서 고백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다만 문제는 상대방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. 혹은 취중 고백을 한 사람이 고백했던 것을 까맣게 잊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최악까지는 절대 아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고백인 것 같고, 카톡 고백, 요즘엔 워낙에 만나기 전에 카톡하고 대화를 하다가 썸 타고 뭐 더 진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법한 고백, 취중 고백을 선택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엔 급발진 멘트로 고백 그리고 전화 고백. 남자든 여자든 이 상대가 너무 달려들면 좀 무섭잖아요. 이것도 아까 전에 그 압박 고백 있었죠? 그 악마가 하던 그것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. 그렇죠? 지금 여기 얘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 애를 낳아달라고. 그죠? 애 낳으려면 그 전에 무슨 두 사람이 만나면 이것도 상대방이 너무 세게 달려들고 표현을 심하게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도 있고 약간 공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화 고백은 아주 옛날부터 좀 많이 있었던 굉장히 무난한 고백 중에 하나죠. 목소리가 좋은 분들한테는 이게 또 잘 먹힐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둘 중에는 급발진 멘트로 고백이 더 최악이죠. 선택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콜라 고백과
이행시 고백이네요. 여기 콜라 고백 보니까 아마 어디 도서관이나 이런데 콜라병을 쓱 전해준 것 같아요.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. 이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대충 읽어보면 깜짝 놀라셨죠? 항상 옆자리 계시길래 지켜봤어요.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. 무례했다면 정말 죄송해요. 더운데 콜라라도 드시면서 열공하세요. 저 지금 끼 부리는 거랍니다. 허허허. 옆자리. 아, 근데 이 고백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콜라를 받은 사람이 옆 사람이 뭐 줬나 누가 뭐 내 친구가 잠깐 지나가면서 주고 왔나 하고 마실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 첫 한두 줄 문장이 보였을 때 직감적으로 알 겁니다. 아, 옆에서 자꾸 쳐다보던 이 새끼가 놓은 거다. 이거 고백이다. 이거를 다 보면 곤란하다. 동물적인 감각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. 당연하지만 인기가 많은 타입의 남자나 여자분, 훈훈한 외모를 가지신 분들은 굳이 이런 고생 안 합니다.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. 본인도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막 글씨를 써가면서 이게 또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유성 펜으로 써야겠죠. 뭐 잘못 썼으면 또 에이 다음 병 다시 쓰고 이런 거 안 합니다. 그렇기에 이걸 받은 상대방이 완콜하기가 쉽지 않다. 한두 줄 떴을 때 벌써 위험을 직감하고 마시질 않는다. 그냥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좀 안 좋은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옆에 이행시네요. 내가 그네로 이행시 해줄게. 운 좀 띄워방. 그대를 사랑해도 되겠습니까? 네니요. 네라고 할 거로 예상하고 방금 네라고 했다. 이제 우리 1일이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려다 뜨끔하고 멈춰있는 뭐 그런 장면이네요. 그렇죠? 이렇게 상대방이 끝을 꽈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행시 고백을 할 거면. 그대를 사랑해도 되겠습니까? 이런 거 말고 그대를 사랑해도 되지 아니하지 않을 수 없지 있지 않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닌가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 상대방이 내가 네라고 해야 되는 거야 네니오라고 해야 되는 거야 헷갈리게 좀 더 꽈서 상대방이 꼬기 전에 내가 먼저 꽈서 굉장히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? 콜라 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쪽지 고백 그리고 장난 고백이었네요. 이 쪽지 고백을 보니까 또 주변에 어디 도서실 같은 데서 보낸 건가 봐요. 그렇죠? 커피 잘 마셨죠? 저번에 문 열어줘서 고마움의 표시. 우리 친하게 지내요. 부담 갖지 말고 점심 식사 만나면 인사도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아는 오빠다 생각하고 편하게 아는 오빠가 약간 이 혈서로 쓴 것 같이 이거 받은 분이 빨간색으로 커피 안 먹음 단호하게 그리고 더 진하게 수고 썼네요. 그렇죠? 이건 보니까 어설픈 공격과 좋은 방어의 예.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한 반쯤은 공개 고백인 것 같아요. 그 근처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어머 누가 이렇게 했네 대충 알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자, 장난 고백 보면 뭐 목소리를 좀 해볼게요. 뭐해? 경 있음. 그래? 야 우리 사귀자. 갑자기 뭐야? 아주 웃음꽃이 피네요. 그렇죠? 그래 사실 나도 너를 좋아했었어. 아 저기 진짜 미안한데 이거 친구랑 게임해서 그런 거야. 응? 뭐 이런 내용인데 처음에 이 대화를 보면 고백을 받는 편에서 처음엔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. 그렇죠? 그냥 있음, 이응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. 그렇죠? 하지만 고백을 받자마자 그 한 1분 사이에 약간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뭐 몇만 개의 미래를 보고 온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의 미래를 벌써 보고 온 것 같아요. 사랑에 빠졌어. 이 순간 고백을 받는 순간 사랑에 빠졌어요. 사실 나도 좋아했대. 요지랄. 그런데 이게 장난으로 바뀌니 멘붕이 오는 거죠. 그렇죠? 난 미래를 보고 왔는데 우리 둘의 미래를 봤는데 이게 아니라고 멘붕이 오는 거죠. 매일 밤 이불킥 할 감이죠. 예, 굉장히 수치스러운. 아니 내가 인기가 없는데 그래서 누가 먼저 고백을 하면 넙죽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인기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. 우리 알잖아요. 그렇죠? 이게 어떤 기회인데.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장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장난 고백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엔 담백한 고백과 고백 안 하고 상대방이 하도록 유도하기. 담백한 고백이란 게 뭘까요?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천천히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? 급발진인데 담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나랑 사귈래 죽을래 뭐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담백한 느낌으로 만날까 죽을까 나랑 만날래 아니면 죽을까 이건 담백한 게 아닌가? 그리고 고백 안 하고 상대방이 하도록 유도하기. 이거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스킬만 있다면 최고 아닌가요? 상대방이 약간 안달나게 한다든지 상대방이 먼저 고백하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득 아닌가요? 담백한 고백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러브 액츄얼리 고백과 촛불 이벤트 고백.
러브 액츄얼리 고백도 이게 일종의 공개 고백이잖아요. 그렇죠?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주변 한 50m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누구에게 고백을 하는지 실시간 자막 시청이 가능하다.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공개 고백이거나 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좀 들을 수 있어도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들리잖아요. 그래서 약간 추측은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심한 공개 고백이다. 간혹하다 공개 고백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로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, 특히나 나와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많이 돼서 정말 그 사귀기 직전인 상태가 아닌 이상은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들은 부담이 되고 굉장히 싫죠. 네. 옆에는 이제 촛불 이벤트 고백이네요. 보니까 겁나게 열심히 촛불 수백 개를 불을 붙여서 하트를 만들었는데, 이 촛불 이벤트 고백은 이 고백이 실패했을 때 혼자 또 묵묵히 그걸 또 치우고 있는 모습이 이게 또 안쓰럽기도 하고, 치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밀려온 현타와 자괴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촛불 이벤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8강으로 올라왔네요. 이제는 콜라 고백과 거절당해도 계속 고백하기 두 개인데,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콜라 고백은 마시다가 그냥 멈추면 돼요. 느낌이 싸한데 스탑 이러면 되잖아요. 근데 거절당해도 계속 고백하기는 이거는 스토킹입니다. 최악이에요. 스토킹 선택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장난 고백과 급발진 멘트로 고백. 장난 고백이 현타가 어마어마하죠. 장난 고백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담백한 고백과 취중 고백. 근데 생각해보니까 고백을 하고 받아줬는데 술 취한 사람들 특 있죠. 말하고 또 말해. 또 고백해. 알았다고 받아줄게 했는데 또 고백해.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나지 않는 고백의 띠. 메비우스의 고백이 되는 거죠.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일 것 같네요. 취중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뒷수습까지 깔끔하게 해야 하는 촛불 이벤트 고백과 압박형 고백. 또 악마 또 나왔네요. 악마. 안 사귀면 죽여버린다는 이 악마. 이 뒤에 여자가 공포에 질려있죠, 얼굴이. 아크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취중 고백과 악마 고백. 취중 고백은 뭐 계속 똑같은 걸 들어야 한다는 그런 건 있지만, 죽겠네 싶긴 해도 죽진 않잖아요. 근데 이 악마는 정말 죽일 수도 있어요. 압박형 고백. 아님 죽을래.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젠 장난 고백과 거절당해도 계속 고백하기. 이거 둘 다 굉장히 센데, 이 장난 고백을 또 해. 계속해. 어떤 고백이 됐든 최악의 고백을 10번 계속해.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 계속 고백하기가 더 싫은데요. 너무 싫은데 계속 고백하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이제 결승전이네요. 압박형 고백, 사귈래 아님 죽을래, 그 다음에 거절당해도 계속 고백하기. 역시 사람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. 목숨을 가지고 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장 해선 안 될 도를 넘어섰다. 그리고 이성을 압박의 상태에서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그렇게 승낙을 받는 것은 정당치 않다. 그래서 저는 계속 초지일관 압박형 고백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칠 일은 아니네요. 최악의 고백으로 압박형 고백이 선택됐습니다. 혹시 여러분 중에 뭔가 고백을 예정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고백 유형은 최대한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, 상대방과 어느 정도 교감이 된 상태에서 고백을 하시지 뜬금없는 고백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랭킹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해볼까요? 1순위가 공개 고백이네요. 저희는 못 본 것 같은데, 그쵸? 저희가 했던 거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공개 고백이 1위입니다. 제가 가장 최악의 저질이라고 생각했던 이 압박형 고백이 요즘 5번째네요. 그래도 순위가 꽤 높은 편이네요. 그렇죠? 만우절 핑계로 고백하기. 우리는 만우절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노래로 고백하기. 노래는 상대방의 이름을 넣는 그런 것도 있었나 보네요. 그 전에 이제 노래방이 막 보급되고 있을 때, 놀러 갈 때는 노래방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. 간혹 가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성의 이름을 넣으면서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. 옛날 당시에는 꽤 잘 먹혔다. 신선했었다. 쪽지나 다른 걸로 고백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박력 있어 보이고 먹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.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약간 퇴물이에요. 그죠? 이제는 뭐 이런 거 하면은 다들 막 들으면서 입이 넙치가 되잖아요. 싫어. 하지마. 굉장히 싫은 건데 옛날에는 좀 통하긴 했었다. 다음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러브 액츄얼리가 그래도 제일 할만하다고 하니까는 순위가 제일 밑에 있는 거잖아요. 공개 고백인데 이거를 선택한 사람들도 참 아이러니하네요. 아무튼 오늘 최악의 고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고 생각을 해봤고요. 나름 좀 재밌었습니다.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